8번부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이런 문제였어. 이 문제는 이렇게는 안 나왔는데 S3분의 S6이 나왔을 때 지금 등비수열의 합의 그 항의 개수의 뭐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그 개수의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뭐를 집단을 쪼개주시면은 지금 이 식을 공비 R에 대한 편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니까 3과 6의 최대 공약수는 3이란 말이야. 그럼 분자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랑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로 쪼갤 수 있지. 그러면 지금 분자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놨을 때 얘분의 얘는 1이 될 거고요. 얘분의 얘는 뭐가 되겠다? R의 세제곱이 되겠다. 그냥 이 식 표현 자체가 1 플러스 R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럼 이 문제 지금 8번에 나와 있는 문제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겠지? 8번 문제. 자, 지금 문제 보시면은 공비가 3이다. 이 상태에서 S82 A1 곱하기 뭐다? S4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 양변 S4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A1은 뭐가 되는 거야? S4분의 S8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공비 R 가지고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R 4제곱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지. 끝. 근데 여기 R 나왔잖아. R에 3의 4제곱 더하기 1이니까 몇이 되겠다? 82가 되겠다라는 거 바로 써줄 수 있겠죠. 그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S4분의 S8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충분히 연습했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예요. 자,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뭐다? 밑과 진수 조건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부등식 로그 2에 6x-1, 2 로그 3에 6x제곱 마이너스 x제곱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로그 4에 x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이야기 이 자식이 0보다 크다. 이 자식이 0보다 크다. 이 자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지금 여기서 x가 6분의 1보다 크다라는 얘기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0보다 작고 6분의 1보다 크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지. 맞아? 여기서는 x가 뭐가 아니다? 그냥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야. x제곱은 항상 양수고 0일 때만 0이 되니까 0만 아니면 되겠지. 그걸 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밑이 2인 로그로 바꿀 수 있지. 로그 2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항해 주시면은 로그 2의 6x제곱 마이너스 x보다 뭐가 더? 로그 3의 6x제곱 마이너스 x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진수가 같은 상황에서 밑만 다른 거거든. 그럼 밑이 2랑 3일 때 지금 두 함수 직접 그려봐. 밑이 2인 로그 함수하고 밑이 3인 로그 함수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긴 어디고요? 1이고요. 그럼 지금 로그 3의 x가 로그 2의 x보다 더 커지는 지점은 1보다 어떨 때? 진수가 1보다 작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은 진수 부분 6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어떻다?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에 의해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는 0보다 크다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차식 어떻게 생긴 거? 자, 지금 이 친구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얘만 풀어주시면 지금 이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 아까 썼던 진수 조건들 6분의 1보다 크다. 얘는 0보다 작고 6분의 1보다 크다. 얘네들의 교집합 따져주시면 지금 누구만? 얘 없어지고 이 부분만 써주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요 지점에 x좌표만 찾아주시면 게임 끝. 6분의 1보다 크고 요 지점보다 작다가 되는 건데 여긴 얘가 몇일 때? 1일 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는 뭐가 되겠다? 풀어주시면 2분의 1 되겠다라는 거 더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파는 6분의 1, 베타는 2분의 1이 돼서 둘 더해주시면 3분의 2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다.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첫 장이 1이다. 그리고 공차가 양수다. 이런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 플러스 1이 6A4의 제곱 더하기 2A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A9의 값을 구하는 문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첫 번째 1이라고 나왔으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한다? 8개 더한다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3번 아니면 5번 가는 게 맞아요. 맞아? 1번 아니면 5번 가는 게 맞아. 그 뭔가 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잖아. 공차가 2분의 1이면 5번.
공차가 4분의 1이면 1번 이렇게 가잖아. 물론 다른 거일 수도 있겠죠. 계산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좌변을 정리해 주시면은 그냥 쭉 나열해 볼게. 규칙성 판단을 위해서 쭉 나열을 해볼게. A1, A2 뭐 6개밖에 안 되니까 쭉 써보자. A2, A3, A3, A4, A4, A5, A5, A6, A6, A7 총 몇 개의 항? 6개의 항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 뭐로 묶여? A2로 묶이죠. A2로 묶었을 때 뒤에 뭐가 나와? A1 더하기 A3 나오지. 등차수열이란 말이야. A1 더하기 A3는 뭐랑 똑같다? 2A2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이 2A2의 제곱, 얘가 2A4의 제곱, 얘가 2A6의 제곱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좌변이거든요. 좌변이거든. 그럼 좌변도 짝수, 2의 배수, 우변도 2의 배수니까 약분하고 나서 정리해 주시면 좌변 뭐만 남고요? A2 제곱 더하기 A6의 제곱만 남고요. 자, 지금 여기 2로 나누면 A4의 제곱이 3개가 된 다음에 하나 넘겨주니까 2A4의 제곱 더하기 A3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A2, A4, A6에 대해서 제곱식이 나왔거든. 근데 A2랑 A6은 A4로부터 좌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항들이에요. 그지? 그러면 뭐 지금 물론 그 차이가 2D라는 건 알 수 있지만 편하게 A4로부터 네모만큼 빼게 되면은 A2가 되고 A4로부터 네모만큼 더하면 A6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자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4 마이너스 네모에 제곱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A4에다가 네모 더한 거에 제곱이 됩니다. 야, 그럼 이거 좌변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 A4 제곱 몇 개? 2개.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얘 플러스 2 곱하기 얘니까 서로 상쇄돼. 그리고 뭐가 남아? 네모 제곱 몇 개? 2개 남지. 근데 나왔던 이 A4의 제곱이 우변에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날라가고요. 뭐만 남겠다? 이 네모의 제곱과 뭐가 같다? A3가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네모가 뭔데? 2D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해 주시면은 8D 제곱이 A3가 되는데 얘도 초항과 D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초항 몇이고 1이고 거기다 뭐 더해주시면 2D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잖아. 자, 이걸 만족하는 이 D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좀 때려보라고. 지금 보시면은 근이 양의 근 하나랑 음의 근 하나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지? 그럼 지금 여기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0 된다는 거 지금 같아진다는 거 보이잖아. 그지? D는 뭐가 되겠다? 양수 D는 2분의 1 되겠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초항이 1이고 여기에다가 8개의 공차 더해주시면은 답은 5가 되겠다는 거 바로 보여줄 수 있겠죠. 지금 식을 이게 지금 니네가 내가 푼 걸 봤거든. A1 더하기 D, A1 더하기 D 곱하기 A1 더하기 2D 다 써가지고 A1과 D에 대한 2차식을 쫙 썼어요. 어마어마한 짓을 벌인 거야. 굉장하지. 난 더 대단한 게 그렇게 풀어서 맞은 친구들이 꽤 있어요. 당연히 답은 나와야지. 당연히. 그래서 일본 힘으로 할 수도 있다. 그죠. 훌륭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식이어도 위에 선지가 나오기 위한 그 미지수들의 값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문제처럼. 그럼 대입으로 처리하셔도 우리가 뭐 지금 뭐 수학을 잘하는 걸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잖아. 답하는 시험이잖아. 그래서 그런 요령도 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연습할 때 그런 짓 하면 큰일 나고. 자, 이제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4번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삼각함수 활용 파트 수업하면서 한번 정리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지금 BC 길이가 16인 삼각형 ABC에서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P, AC의 중점을 Q라고 하자.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얘를 P라고 했고 AC의 중점 잡아주신 다음에 이 점을 Q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이어줬을 때 PQ 길이가 루트 73이다라고 나왔습니다. 3대2 1대1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BC 길이도 나왔거든요. BC 위에 점 뭐를 잡고 R이라는 점을 잡은 다음에 RPQ랑 이 각이랑
ABC가 같대요. 이 각이 같대.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주어졌냐면 sin PRB하고 sin PRB하고 이 각에 대한 사인 값과 AQP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율이 나왔거든요. 야, 근데 니네 이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사인 값의 비율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인 법칙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는요, 한 삼각형 내에서 일반적으로는 물론 그렇지 않았던 문제도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변환을 하게 되면 그 삼각형의 대변 길이 b를 가지고 뭐가 물어보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자, 지금 이 각에 대한 대변 길이랑 이 각에 대한 대변 길이를 가지고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각을 어디로 변환시킨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 주각 사이 관계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선생님은 뭐부터 건드릴 거냐면 되게 아무 상관도 없는 두 각이 있는데 그 각이 어떻다 그랬어? 같다라고 했거든요. RPQ하고 ABC라는 이 두 각이 같다라고 했어. 근데 이런 경우 우리 본 적 있거든요. 중학교 때. 언제? 중점 정리? 중점 정리? 그 중점 정리는 지금 고등 1학년 때 나와요. 파푸스 중점 정리도 아니구나. 파푸스의 중선 정리겠지. 이런 거 언제 본 적 없어? 우리 수업했는데. 봐봐. 원의 접선이 주어졌을 때요. 이 접점을 지나고 있는 삼각형을 그려주시면은 같은 각을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편각 성질이라고 해서 수업했던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원주각의 성질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같고요.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오케이? 저편각 성질이야. 그런데 지금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삼각형 PBR에 뭐를 그렸을 때? 외접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외접원을 그렸을 때 이 PQ라는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이 되버리는 거야. 이게 접선이 되잖아요.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지지. 뭐에 의해서? 저편각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 얘랑 얘가 같아. 그럼 또 할 수 있는 얘기 있지. 누구랑 같다. 노랭이 점대기랑 요각이 같아져. 맞죠? 맞아? 그런데 우리 또 뭘 쓸 수 있어? 막곡지각 성질을 통해서 얘도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두 각의 사인 값의 비율을 가지고 무슨 얘기했어? 일반적으로 사인 법칙은 한 삼각형 내에서 두 각의 사인 값의 비는 그거의 뭐의 비와 같다? 대변의 길이 비와 같다. 이걸 많이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이 각과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율이 나왔었는데 얘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과 얘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분명히 달랐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주고 나니까 막곡지각 성질까지 이용해서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 얘랑 얘가 같고 저편각 성질에 의해서 얘랑 얘는 막곡지각 성질에 의해서 같다. 라는 것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점뛰기랑 x가 한 삼각형 내에서 주각으로 모이게 되죠.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자, sin x랑 sin 점떼기 비율 뭐라고 나왔어? PRB에 대한 sin 값과 어이씨 어딨어? PRB 어디야? 얘? 그럼 지금 이 자식의 대변 길이랑 이 자식의 대변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7대 6이다라고 나온 거야. 지금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린 거지. 지금 보기에는 얘가 더 길잖아요.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몇 대 몇이 된다? 7대 6이 된다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이거 보면 좀 더 이해될 거야. 자, 이제 점이랑 x 넣어가지고 한번 표현해볼게. 그러면은 7분의 sin PRB 어디 있어? PRB 점이네. 얘하고 6분의 sin 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sin 점뛰기랑 sin x의 비율은 7대 6이니까 점뛰기의 대변과 x의 대변 길이 비는 몇 대 몇이 되겠다? 7대 6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변의 길이를 뭐라고 쓰면 되겠다? 이 친구가 6k. 그럼 이거 길이 뭐가 되는 거야? 7k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라 그랬지. 그럼 이 길이 뭐가 돼? 역시 7k 될 거야. 자, 얘랑 얘 몇 대 몇이라 그랬어? 3대 2라 그랬거든요. 그 얘가 4k 되는 거야. 6K랑 7K를 잡게 되면 기분이 좀 편해져요. 왜? 3대 2를 적용시키기 꽤나 깔끔해지는 수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6K 나왔으면 3분의 2 곱해서 4K 만들어지잖아. 조금 마음이 편해질 거야.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삼각형 APQ 넓이거든요. 자, 근데 선생님 얘기했어.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삼각형 넓이 공식은 몇 개 있다?
딱 하나인 거야.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AB 사인 세타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파생된 식들 배우는 거고요. 중학교 때 내저번을 이용하는 식 아니면은 교육과정 밖에 있는 헤론의 공식 뭐 이런 것들 이용하게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각형 넓이 공식은 뭐다? 주변이랑 그거의 끼인각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에서 뭐를 이용하면 되겠어? 이렇게 이용해주면 되는 거야. 얘를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 넓이 S는요. 뭐가 되겠다? 21K제곱 사인 세타 얘거 구하는 거야. 그럼 K값 구해 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사인 세타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 아직 이용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변의 길이 이용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길이가 뭐다? 루트 73이다. 이 길이가 뭐다? 16이다라는 거 이용을 안 했단 말이야. 너 그럼 지금 생각해봐. 이 삼각형에서 6K, 7K, 루트 73 세타 10K, 14K, 16 세타 두 개의 삼각형에 뭐 쓸 수 있어? 코사인 법칙 두 개 쓸 수 있지. 미지수 몇 개인데 K랑 세타 두 개 있는데 끝난 거야. 물론 그 계산이 썩 이쁘진 않으나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써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는 먼저 위에 있는 삼각형 APQ에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2 곱하기 6K 곱하기 7K분의 맞니? 이거 분의 6K제곱 더하기 7K제곱이니까 뭐가 돼? 36 더하기 49 85K제곱 마이너스 뭐 73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니? 자, 이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 코사인 세타 구해주시면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뭐야 10K 곱하기 14K 분의 아이씨 뭐야 100K제곱 196K제곱 296K제곱 마이너스 256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 양변 K제곱 2 K제곱 없어지고 7, 6에 40이니까 얘 14 없애고 여기 3만 남겠다. 여기 3만 남고요. 여기 10만 남습니다. 분모에. 그지? 이제 뭐? 크록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여기 파트에서 무슨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수1에서는 째려보라고. 째려보라고. 지금 이 수치가 85랑 73이라는 수치 자체는 굉장히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차이는 우리가 좋아하는 애예요. 존나 꼴보기 싫어요. 차이는 딱 40밖에 안 나요. 차이 12, 차이 10, 부모는 3대 10. K가 1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잠깐만 생각해보고 잠깐 생각해서 안 나오면 많은 거고. 나 지금 너네들이 이거 생각하는데 2, 3초도 안 걸려요. 잠깐만 째려보라고. 수원이랑 미적분에서 연산은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모두 구하라 안 그랬어. 그냥 구하라 그랬어. 그럴 땐 좀 째려봐. 복잡한 식 있잖아? 째려봐. 뭔가 이쁘게 떨어지니까 문제로 내겠지. 설마 뭐 이거의 답이 뭐 783 루트 7 뭐 이렇게 나오겠니?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거 풀어주시면 뭐 사실 이거 3 곱하고 이거 10 곱해가지고 크로스해서 2차 방정 만들어주시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38K제곱이 38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K 몇 나오겠다? 1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지금 이 값은 뭐가 되겠다? 21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K에 1을 넣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K에 1 대입하면 뭐가 돼? 2, 6, 7 84분의 85-73이니까 12 84분의 10이니까 7분의 1 나와요. 누가?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 나오니까 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다? 7분의 4루트 3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랑 얘 곱해주시면 뭐가 되겠다? 12루트 3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이 문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았어야 돼? 불편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문제 풀 때. 물론 수치도 되게 불편해요. 루트 73 같은 거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볼 때 주어진 조건에서 엉뚱땡뚱한 곳에 이렇게 각이 같다라는 표현 나왔단 말이야. 그지? 이용해서 뭔가를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그럼 둘의 관계에 여러분들 집중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어색하거든. 같은 삼각형 속에 두 각이 같다? 그냥 대놓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성이만 내리면 돼. 근데 이런 표현은 한 표현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해석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무 상관없는 두 지점에 대한 각의 사인 값들. 사인 값에 b가 나왔어. 일반적으로 사인 값에 b가 나왔을 때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사인 법칙은 언제 이용을 하게 돼요? 그 비율은 대변 길이 b를 가지고 구한단 말이야. 대변 길이 b를 구할 때 구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를 여기 다른 곳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한 삼각형 내로 모을 수 있으면 최대한 모아주셔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쉽진 않은데 계속 하나 해석 끝날 때마다 출제자가 신호등을 계속 켜주고 있어요. 방향제 시등을 계속 켜주고 있어.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길만 잘 터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 근데 그 길이 안 보이면 못 풀지. 일반적으로.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선생님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 풀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하라 그랬어? 자, 모든 문제들은 나열의 규칙성 발견이긴 한데 나열하기 전에 뭔 짓 하라 그랬어? 나 이러면 섭섭해요. 뭐부터 하라 그랬어? 뭐 판단? 추이 판단부터 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이 가리키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를 가지고 추이 판단을 하면 좋아? 옆에 있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어 제약 조건이? 0보다 n번짱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그 다음 항이 결정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0보다 작을 때 뭔 짓 하겠대? 더하겠대. 0보다 클 때 뭐 하겠대? 마이너스를 붙여주겠대. 0보다 크면은 어떻게든 내리려고 하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 거야 상황이. 그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양수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랑 세 번째가 같대. 그럼 첫 번째는 양수야.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양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잖아.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12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맞아? A1에서 A3로 갈 때 첫 번째를 자연수로 잡았으면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 V밖에. 첫 번째과 세 번째가 같아지는 방법은 사실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되려면 첫 번째가 뭐인 상태가 돼야 돼? 음수인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양수라고 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V자밖에 못 그려요. 첫 번째가 세 번째가 같아지려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얘랑 얘의 차이는 몇인데? 12잖아. 그런데 이 값과 이 값은 사이즈가 똑같다고. 마이너스만 붙인 거니까. 그럼 지금 위아래 몇씩? 6씩 나눠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6, 두 번째는 마이너스 6, 세 번째는 6 이렇게 가겠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열을 하기 전에 무작정 나열하기 전에 추이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 짓게 되시면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나이도 높은 15번이나 22번에 귀납적적인 문제에 적용을 해 나가기 시작하셔야 좀 의미 있는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0번이 너무 쉽게 나왔어. 자 20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랑 B의 모든 수성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 잡을 거여라 라고 했습니다.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가번 조건에서 절대값 A가 뭐다?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나번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사인 2분의 파이 4X 더하기 A하고 코사인 B 파이 X가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좌변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얘 좀 정리를 해볼게. 그럼 지금 좌변 뭐가 되겠어? 사인 뭐야? 2파이 X지 더하기 2분의 A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지? 야 그러면 지금 좌변은 얘고 우변은 얘란 말이야.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 주기가 같아야 돼. 그리고 개형도 같아야 돼. 근데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개형은 어차피 똑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2분의 A파이라는 이 수치를 이용해서 평행이동시켜서 같은 곳으로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뭐만 같으면 주기만 같으면 생긴 건 똑같단 말이야.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 함수의 주기를 결정짓는 부분 어디? x 앞에 있는 부분 여기지. 그지? 그러면 지금 우변에 있는 이 함수에서 주기를 결정짓는 부분 어디야? b파이란 말이야. 그럼 b파이랑 2파이가 어떻게 되면 되겠다? 주기 몇이야? 이거 주기 몇이야? 그죠? 그거요. 절대값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값 a분의 2파이가 된단 말이야. 주기가 이렇게 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좌변과 우변의 주기가 같기 위해서는 x 앞에 있는 여기 있는 2파이랑 x 앞에 있는 b파이에 뭐가 같으면 되겠다? 절대값이 같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b는 뭐가 되겠다? b는 뭐가 되는 거야?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주기를 이용하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b에다가 2를 넣든 마이너스 2를 넣든 똑같아요. 왜? 코사인 함수 뭐에 대해 대칭이야? y축 대칭이지. 그지? 야 니네 코사인 2파이 x가 있고 코사인 마이너스 2파이 x가 있어. 어? 얘랑 어때? 똑같아. 왜? 코사인 함수 뭐에 대해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같은 함수 된단 말이야. 어?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좌우 접히잖아. x에서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x에서 함수값 어때? 똑같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2를 넣든 마이너스 2를 넣든 똑같은 식이야. 그러면 자 어차피 지금 2를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똑같은 식이라면 얘랑 얘를 같게 해주는 a 값은 똑같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지? 그럼 최대값일 때 b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최소값일 때 b 값은 그냥 마이너스 1로 결정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어? 2가 됐든 마이너스 2가 됐든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은 동일할 거니까. 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b에다 그냥 뭐 넣어버려. 2 넣어버리면 되겠지. 얘랑 뭐가 똑같다? 코사인 2파이 x가 똑같다라는 표현을 해준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서 얘만 찾아줄 거야. 어? 근데 이거 우리 바꿀 수 있거든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사인으로 바꿀 수 있지. 사인으로 바꾸면 뭐가 돼? 사인 이거랑 똑같잖아. 맞아? 사인 함수 생각해봐. 2분의 파이라는 점이 1이잖아. 사인 함수에서 2분의 파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에서 2파이 x만큼 가든 어? 지금 코사인 함수 놓고 나서 여기 0에서 2파이 x만큼 가든 걔형 어때? 똑같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비교해봐. 2파이 x, 2파이 x. 그럼 여기 뒤에 붙은 거 a가 뭐가 될 수 있어? 우선 편하게 1 될 수 있지. 그 다음 주기 맞춰가는 거지. 왜 3이 나와? 에이 h는 아니고 어? 그지 5가 돼야겠지. 주기만큼 계속 키워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같은 값 나오겠지. 맞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뭐야 a는 1, 5, 9 나올 수 있고요.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1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7 넣어주면 되겠지. 어? 1보다 4 큰 거, 4 큰 거, 4 작은 거, 4 작은 거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지금 이걸 만족하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 뭐가 된다? 9랑 마이너스 7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맞니? 어? 그치?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22번입니다. 자, 22번 문제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 지금 지수로 함수에서 그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무슨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자. 기하적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자 라고 얘기했고요. 그 속에서 밑이 동일한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은 무슨 관계를 또 사용할 수 있다? 대칭성을 사용할 수 있다.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러면 그림 좀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사면에 있는 곡선 그러니까 y는 2분의 로그 ax 위의 점 a가 1사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곡선 위의 점 a를 여기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뭐 여기 지금 곡선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놈이 있는데 y는 2분의 1 로그 ax라는 함수가 여기 있어.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서 지금 얘가 있고 a가 있고 곡선 y는 a의 x-3제곱이라는 곡선이 나왔거든요. 여기 이런 놈이 있는 거야. y는 a의 x-3제곱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는데 A, B는 어디의 수직? X축의 수직이래요. 여기에 점 B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점을
C Y축의 수직이래요. H는 Y축의 수직이래.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또 점 C에서 어디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뭐를 만족시킨다냐면 뭐 함수를 써주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요. 얘는 그거보다 3만큼 크대. 그러면은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다 뭐라고 할 거냐면 K라고 할 거야. 얘도 K라고 할 거야. 그리고 얘를 K 더하기 3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지? 자, 이렇게 잡을 수 있어. 근데 얘랑 얘가 위치 동일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맞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요 2분의 1 때문에 대칭성을 밝히기 너무 까다롭단 말이야. 맞니? 근데 이거 봐봐.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 길이 몇이야? K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친구의 역함수랑 관련된 로그함수가 누군데? 로그 AX지. 2분의 1 앞에 안 붙은 놈은 얘 역함수랑 관련이 되어 있잖아. 얘를 얼만큼 3만큼 평행이동 다시 되돌아가면 뭐가 되는데? Y는 AX제곱이 된단 말이야. 얼만큼 이동시켰어? 3만큼 이동시켰어. 여기다 그리지 말자. 한 이쪽에 그리자. 얼만큼 갔다고? 3만큼 갔어. 자, 그럼 이 자식의 역함수 어디 있어요? 이 자식의 역함수. 이 자식의 몇 배?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2배 한번 그려봐. 여기에서 이 길이만큼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이거 지나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거든요. 2배로. 그러면 이 길이가 뭔데? 뭐야? K야. 이 길이 뭐야? 뭐야? 2배라니까 함수값이? 얘가 2분의 로그 AX고 얘가 로그 AX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이 길이 뭐가 돼? K.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K 플러스 3이라고 했지. 그럼 이 길이 몇이야? 3이지. 맞아?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랑 얘가 무슨 관계인데? 역함수 관계인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가고 나서 여기서 밑으로 3만큼 내렸더니 얘 위에 점으로 온 거야. 그 말은 즉슨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뭐가 있어? 점 P는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얘랑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요. 역함수 관계에 있는 이런 친구랑 이런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얼마큼 가고 밑으로 얼마큼 내려왔어. 길이가 같아. 이렇게 움직였어. 그랬더니 역함수 위로 왔어. Y는 FX가 있고 Y는 F 인버스 X가 있는데 우측 아래로 동일한 양 X좌표 Y좌표 양을 똑같이 잡고 나서 이동을 시켰더니 그 곡선 위로 내려왔다. 역함수 위로 내려왔다. 그럼 지금 이 중간 거점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맞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점 B라는 자식 좌표를 바로 쓸 수 있겠네? 누구를 아니까 Y좌표가 몇이야? Y좌표가 몇이야? 점기의 Y좌표 몇이야? KK 3이야. 더하면 몇이야? 2K 더하기 3이잖아. 그럼 점기의 좌표 뭐가 된다? 2K 더하기 3, 2K 더하기 3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모든 식을 다 구할 수 있죠.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먼저 이거 위치 매신 지수함수. 자, 첫 번째 식 만들 거야. 이거 위치 매신 지수함수. 위치 A인 지수함수. 근데 X 값이 몇만큼 커졌어? K만큼 커졌어. 그랬더니 몇 배가 됐어? K분의 2K 더하기 3배가 됐어.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식 A의 K제곱 뭐가 되겠다? K분의 2K 더하기 3이 되겠다는 얘기 첫 번째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점 B. 이 자식은 어떤 곡선 위의 점이야? Y는 A의 X제곱을 X축방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이 곡선 위의 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K 더하기 3이라는 자식이 A의 뭐와 2K 더하기 3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저 지금 이 식과 이 식 두 개가 나오는데요. 둘을 연립하면 어떻게 돼? 이 자식과 요거 제곱이 같다라는 식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양변 2K 더하기 3으로 지금 K가 무조건 뭐야? 2K 더하기 3은 양수잖아. 지금 얘 1, 3이면 위에 점일 거니까 얘 양수기 때문에 양변 2K 더하기 3으로 그냥 약분해도 상관없고요. 자, K제곱 이항 K제곱은 뭐만 남아? 2K 더하기 3만 남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K값 양수고요. 자, 이거 만족하는 양수 K값은 때려봐. 3밖에 없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는 3이 나오고요. 우리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누구의 넓이야?
A, B, C, H 이 사다리꼴 넓이인데요. 이 사다리꼴 넓이도 이거 사다리꼴 넓이로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그냥 이 삼각형 넓이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이거랑 얘를 더하든 이거랑 얘를 더하든 똑같잖아. 왜? 얘랑 얘가 똑같은 넓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 삼각형 넓이로 가주시면 돼요. 자, 이 삼각형 넓이 몇이야? 2분의 1 밑변 길이 2K 더하기 3 곱하기 높이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K 3 나왔으니까 이건 뭐가 되겠다? 2분의 1 곱하기 3 대입하면 9 곱하기 3 그래서 2분의 27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2분의 27 나왔을 때 여기다 몇 곱하래? 30 곱하래. 30 곱하면 뭐가 되냐? 30 곱하면 27 곱하기 15가 되겠죠? 맞니? 그래서 15 곱하기 15 225에다가 15 곱하기 12 몇이야? 240이니? 120이니? 15 곱하기 12하면 몇이야? 몇이야? 180이야? 아 몇이야? 계산이 안 돼? 나 왜 계산이 안 되지? 180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180이랑 225 더하니까 405가 되겠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밑이 동일한 지수함수랑 목함수가 동시에 나왔을 때 뭐의 관계? 이 그림 속에서 역함수 관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의 힌트는 어디 있었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지수함수가 하나 있는데 기본꼴의 지수함수에 3만큼 평행이동시킨 지수함수가 있는데 문제를 봤더니 수치들의 몇 만큼 차이 나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 3만큼 차이 나고 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지. 그 3이라는 수치를 이용해야만 하는 문제예요. 지금 연관성이 그러니까 언뜻 지금 힌트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3만큼 평행이동시킨 지수함수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놈을 굳이 AB가 AC 더하기 3과 같다. CH 더하기 3과 같다. 막 이렇게 줬어. 그럼 그 3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 간단한 계산으로 끝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T일 때 원점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두 상수 A랑 B에 대하여 점 P의 시각 T, A, 속도 VT다. 자, VT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 0부터 K까지 해서 자, 여기에서 점 P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자, 변이라고 그냥 쓸게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말과 변이는 같은 말입니다. 과거 한 2년 전쯤이면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평가원에서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워딩이 나왔어. 근데 학생들이 그걸 변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양으로 끝나다 보니까 지금 이 값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때 선배들 중에 몇 명이. 그래서 틀렸던 경험들이 좀 있거든, 선배들은. 위치의 변화량과 변이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변이가 몇이다? 변이가 3이고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5다. 자, 이게 무슨 소리야? 변이가 3이고 이동거리가 5다. 같지 않다. 뭔 소리? 앞으로도 가는 양이 있고 뒤로 가는 양도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얘를 통해서 그냥 앞으로 가는 양을 A, 뒤로 가는 양을 B라고 했을 때 앞으로 가는 양 A는 몇이 되겠다? 4. 지금 보시면 합이 오고 차가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4랑 1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그림 좀 그려볼게. VT 그래프. 그럼 생각해봐. 뒤로 가는 양도 있고 앞으로 가는 양도 있어야 돼.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가는 거지. 속도가 양수면은 앞으로 가는 거고. 그럼 지금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주면 계속 앞으로만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변이와 이동거리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직선에 뭐가 Y절편이 T축보다 어디 있어야겠다? 아래에 있어야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뒤로 간 양이 몇이라고? 뒤로 간 양이 1이 되고 앞으로 간 양이 4가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그래프 활용 문제가 나왔을 때 뭐를 생각하라고 하지? 먼저 기하적 해석이 가능한지 생각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뭐야? 닮음이지. 닮음인데 넓이비가 몇 대 몇으로 나왔어? 1대 4로 나왔지. 그럼 지금 닮음비는 몇 대 몇이 되겠다? 1대 2가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겠구나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차례대로 볼게요. 자, 출발하는 점피의 운동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존재하다. 운동방향이 바뀐다는 건 뭔 소리야? 속도에 뭐가 바뀐다? 속도의 보호가 바뀐다라는 거야. 지금 근데 봤더니 지금 내가 뭐 그렸는데 VT 그렸잖아. 속도 함수 그렸어. 얘가 T축이고 그럼 지금 속도가 여기까지 뭐였다가 음수였다가 여기부터 양수로 바뀌었지. 운동방향 바뀐 거야. 기억 참이고요. 니은 T는 0부터 M까지 점피의 위치의 변화량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수직선 위에서 운동으로 가봐. 어떻게 그려? 원점 출발해서 처음 출발하자마자 어디로 가? 뒤로 가는 거지. 뒤로 얼마큼 가? 1만큼 가지. 그럼 1만큼 뒤로 갔다가 턴 앞으로 가는 거야. 그지? 그럼 지금 변 위에 최소값은 몇이 되겠다? 여기가 되는 거지. 뒤로 얼마큼 갔다고요? 1만큼 갔다라고 했잖아. 그럼 변 위에 최소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은도 그냥 바로 탐입니다. 자, 디귿이요. t가 k-1일 때 전피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면 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요 지점에 t 값이 뭐가 되겠다? k-1 되겠다라는 거야. 얘가 k-1이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 k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몇 대 몇이다? 몇 대 몇? 몇 대 몇? 1대 3대가 되는 거지. 맞아? 왜? 아까 얘기했잖아. 닮은 얘기했잖아. 닮은 얘기하면서 얘랑 얘가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된다라고 했지. 그럼 지금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몇 대 몇이 되겠다? 1대 3이 되겠다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째려봐. 니네 또 이거 쓰고 있다고. 졸라 가슴 아파요. 어? 자, 이 K-K는 1대 3이다. 이거 쓰고 있어. 어? 그냥 째려보세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나오지? 어? 내지가처럼 쫙 올라온다고. 얘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3 될 거 아니야. 그럼 1대 3 되는 거 맞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력을 믿으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1 차이 나는데 여기 1 차이 나는데 1 차이 나는 두 값이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대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2분의 1이랑 2분의 3밖에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지금 K는 몇이 되겠다? 2분의 3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지금 이 길이가 1이야. 근데 이거 넓이 몇? 4지. 그러면 지금 이 길이 몇이 되겠다? 8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t값이 1 커진 동안 함수 값은 8 커졌어요. 기울기 몇이 되겠다? 엄마? 1 커진 동안 8 커졌어. 기울기 몇이야? 8이지. 얘 8이야. b는 뭔데? 요점의 값이잖아. 요점 값이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2분의 1이니까 얘 몇이 돼야 돼? 2분의 1? 4. 그래서 여기 y절표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4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a랑 b는 8과 마이너스 4 거기에다 뭐 곱해주니까 2분의 3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8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문제 이렇게 풀이 끝내셔야 됩니다. 계산할 거 없어요. 자, 이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극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박스 쳐져 있었을, 그러니까 박스가 쳐지면 니네들이 그냥 쫄아버리거든. 뭔가 킬러인 줄 알아 이게. 쫄 필요가 없어요. 해석만 잘해주시면 13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케이스 훈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13번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하나 끊어놓고 살펴보면은 대단한 개념 안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염에 대하여 정수. 자, fx를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모든 1차 함수 gx에 대하여 g1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야, gx 뭐래? 1차 함수야. 자, 근데 그 밑에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다음 극한식 리미터 x가 t로 갈 때 fx분의 1 마이너스 gx분의 1. 자, 이거의 값이 존재한대요. 항상 존재한대요. 니네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분수식 나왔단 말이야. 극한에서 분수식 나오게 되면 우선 뭐 해야 돼? 식 정리를 해야 돼. 부정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부정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뭐 해주자? 분수식 식 정리하는 방법 뭐밖에 없어? 통분밖에 없잖아. 통분할 거야. 자, 얘 통분해 주시면은 fx 곱하기 gx분의 뭐 g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어디 파트의 문제가 되는 거야? 분수식의 극한 문제가 되는 거야. 분수식의 극한 값이 항상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치? 분모가 0 될 때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수식의 극한 문제가 됐든 분수식의 연속 문제가 됐든 우린 항상 어디에 주안점을 맞춰줘야 돼? 분모가 0이 되는 상황.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러면 지금 fx 곱하기 gx 몇 차식이에요? 4차식이지. 이거 몇 차식이에요? 얘가 1차고 얘가 3차니까 분자 3차식이거든?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분모에 0인자가 4개가 있다면 맥시멈 4개까지 나올 수 있잖아. 몇 차식이니까? 4차식. 분모가 4차식이니까 맥시멈 4개까지 가질 수 있지. 그럼 분자가 얘를 커버칠 수가 있겠니? 불가능하지. 그지? 분모의 0인자의 개수가 맥시멈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4개까지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몇 차식이니까? 4차식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된다 안 된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얘가 커버 칠 수 있는 맥시멈 지점은 몇 군데? 3개까지 커버를 칠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분모의 영인자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GX 봐봐. 언제 영이 되니? 식이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하지. 그치? 그럼 어디에? fx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 분모에 뭘 찾고 있어? 인수 찾고 있지. 인수 찾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x 말고 다른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 또는 미분했을 때의 식, 도함수에 대해서 그 식이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수분해 하려고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얘를 또 봐봐. 만약에 얘가 인수가 존재한다면은 누굴 대입해 봐야 되는 거야? 인수정리 쓰려면은 최고차 함수 1이고 상수항 2니까 2에 약수 대입해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차례대로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차례대로 대입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딱 때려보잖아. 그럼 뭐가 나와? 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는구나 보일 거예요. 그럼 인수 뭐를 갖는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인수분해 x 더하기 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지?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친구가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봐. 중근을 갖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든 상관없이 얘가 지금 중근 또는 두 실근을 갖게 되면 분모의 영인자계수 몇 개가 되니? 분모의 영인자계수 몇 개 돼? 얘가 영인자 몇 개 갖게 돼? 종류랑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3개 갖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분모의 영인자 몇 개가 되겠다? 얘도 1차식이니까 영인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분모에 몇 개가 돼버려? 4개가 꽉 차버린단 말이야. 그럼 지금 분자가 커버 칠 수 있다 없다? 없어. 얘 있어봤자 3개까지밖에 못 갔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더 이상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중근을 가져도 안 되고 혹근 2개를 가져도 안 되고 이래저래 안 된다고. 즉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뭔데 m제곱 마이너스 8이 되는데 0보다 어떻다? 작아야 되는 거야.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봐봐. 자 분모의 영인자 개수가 몇 개가 돼버려요? 분모 영인자 몇 개가 되는 거야? fx는 영인자 몇 개? 1개. gx 영인자 개수 몇 개? 1개가 되지. 2개가 된 거야. 그럼 지금 얘가 충분히 커버 칠 수 있게 된 거지. 맞아? 그것만 딱 조절해주면 돼요. 그 지점만. 자 그러면 분모의 확실한 영인자 뭐가 생성이 됐어? x 플러스 1이라는 영인자가 분모에 생성이 됐지. 그럼 분자는 영인자를 누굴 가져야 돼? x 플러스 1이라는 영인자를 가져야 되지. 맞니? 봐봐. 지금 분모가 x에 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분자에도 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돼? 0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으로 가요. 얘는 모르지. 하지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니까? 0으로 가야 되니까 이 친구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디로 가야겠다? 0으로 가야겠다. 자 지금 생각하는 순서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가 자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0으로 가.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야. 자 얘가 1번. 그 다음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는 거야. 그 생각이 2번. 그런데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3번. 그렇기 때문에 gx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4번이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 gx도 어디로 간다? 자 0으로 가. 분모가 0으로 가게 됐어. 이 자식 때문에. 단순히 얘 때문에. fx 때문에. 그래서 분자를 어디로 보냈어? 0으로 보냈어. 근데 봤더니 이 자식 혼자 확실하게 0으로 간다는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러고 봤더니 지금 gx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또 뭐가 생성돼? 같은 지점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 대한 영인자가 생성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분모의 영인자 어떤 영인자가? 2개. x 더하기 1이라는 영인자가 2개가 생성되는 거야. 그 말은 즉슨 이 분자도 영인자 몇 개 갖는다? 2개 갖는 거야. 그지? 근데 분자가 무슨 함수? fx랑 gx의 차이 함수지. 차이 함수가 영인자를 2개 갖는다라는 거는 fx랑 g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뭐 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우리 접선에서 얘기했잖아. 차이 함수. 차이 함수가 어떤 한 지점에 대해서 영인자를 2개 갖는다라는 거는 그 지점에서 뭐 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그림 그려볼게. 야, fx 영인자 몇 개야? 이 자식 하나에다가 허근 갖는다라고 했지. 그럼 fx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할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생겼어. 맞아? 얘가 어디야?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다 누구 그릴 거야? gx 그릴 거야. 근데 여기 지금 4번 생각하면서 gx도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된다라고 했어? 0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우리가 그리게 될 gx라는 함수는
이 점을 지나야만 해. 그치? 근데 얘를 봤더니 또 차이 함수가 뭐가 된다고? 영자를 몇 개? 2개 갖는다고. 그럼 지금 gx를 그릴 건데 이 fx에 뭐 하게? 접하게 그릴 거야. 어디에서? 여기서. 여기서 접해야 x 플러스 1이라는 인자를 2개 이상 갖겠죠? 그래서 할랄랄랄랄랄랄라 여기 뚫고 여기서 접하면 이런 그림 나오게 돼요. 어? 맞아? 그러면 나 여기서 요 지점 x좌표 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아 너 말할 수 있니? 그렇구나. 창도 말할 수 있었어? 내가 주댕이가 있는데 말을 못하겠니? 어?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생각할 거냐면 f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랑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비교해 볼 거야. fx는 0이다라는 방정식 몇 차 방정식? 우리 눈가리가 있어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fx-gx 3차식에서 1차식을 뺀 게 0이다라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야. 그런데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공통점 3차랑 2차가 같다. 3차랑 2차가 같은 3차 방정식에 뭐는 동일하다. 뭐? 훌륭합니다. 뭐를 이용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세근의 합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근의 합 뭔데? 마엠마일이란 말이야. 그치? 자, 지금 여기에서 세근의 합이 마엠마일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세근의 합은 뭐가 돼야 돼? 마엠마일인데 지금 봤더니 누구? 마이너스를 몇 개? 엄마. 자, 노랭이랑 흰색 비교해봐.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몇 개 가지고 있어? 접하고 있으니까 2개 가지고 있지. 마일 그리고 더하기 머시기 이게 어딘데? 여기야. 응? 자, 얘의 결과가 누구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m은 뭐가 되겠다? 아, 네모는 뭐가 되겠다? 1-m 맞아요? 어? 네모는 요 자식 이항하니까 1-m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m. 어? 야, 그럼 끝났어. 자, 여기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우자.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fx-gx라는 함수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차이 함수를 읽어봐. 뭐가 돼? 뭐가 되겠어? 우성아 자신 있게. 자, 지금 fx랑 gx의 차이 함수는 형이 보고 싶어서. 뭐가 돼? 읊어보자. 아쉬워. 너무 귀엽지? 귀여워요. 이제 좀 힘들어요. 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아, 그만 치면 안 돼요. 자, 이거 읊어볼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렇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그리고 나서 x에서 이거 뺀 거 하나 추가하면 되겠지. 그래서 x 더하기 m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지? 이 문제 뭐 구하는 문제야? g 1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아, 근데 fx가 요렇게 나와 있고요. fx-gx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gx가 나오는 거지.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gx 나온단 말이야. 뭐 굉장히 막 뭐 이렇게 묶을 필요도 없고 그냥 써. 결론 gx는 뭐다? 이 식에서 이 식 뺀 거 어떻게 써? 그냥 써.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자, 여기다 몇 대입하래? 1 대입하래. 1 대입하면요? 이 1은 2 곱하기 3 더하기 n. 그 다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4 마이너스 4 1 대입하면 m 되겠죠? 4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 몇이야? 6 마이너스 2m 되는 거지? 6 마이너스 2m에 뭘 구해주세요? 최대값 구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m에 대한 부등식을 하나 알고 있어요.
아까 여기서 더 이상 근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판별식 하나 써놨거든요. 근데 또 이거 놓고 나서 m은 마이너스 2루t보다 크거나 같고 2루t보다 작다 이런 거 쓰고 있어. 그럼 속상하단 말이야. 그냥 대충 봐. 어차피 m 뭐라 그랬어? 정수라 그랬잖아. 정수는 여기 포함되는 정수 뭐 있어? 마이, 0, 1, 2 이렇게 5개 있단 말이야. 그지? 3 못 들어가면 끝났잖아. 3제곱은 9. 안 되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5개만 넣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최소값을 m에다가 대입하면은 여기 최대값 나오겠지. 몇이다? 10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m이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수식의 극한 문제나 분수식의 연속 문제는요. 어떻게 한다? 영인자 개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인자 개수 가지고. 그리고 분모가 뭐가 될 때? 분모가 0이 될 때를 가지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15분 문제 우리 아직 적분을 나가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는 적분의 소재를 이용해서 나와 있는 그냥 함수 해석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분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있니 정도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함수에 대한 성질을 더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서 적분은 그냥 계산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1차함수 fx.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1차함수 f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fx의 그래프 대형 바로 그릴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x축 있다라고 할 때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그 다음 지금 여기 t, 양수 t에 대하여 부함수 gx랑 hx를 이렇게 정의하겠대.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s fs ds. 자, hx는 인테그랄 t부터 x까지 x-s 곱하기 f s-4 d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밑에 박스를 만족시키는 그냥 t가 아니고요. 양수 t가 자, 얘에 넣어줄 수 있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양수 t가 얘가 몇 분이래? 자, 이런 말 되게 중요해요. 뭐뭐 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유일성에 대한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니까 문제 풀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뭐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gx랑 hx가 동시에 뭐를 갖는다?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거든? 자,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극값을 갖는다? 도함수의 부호가 변화 있다. 어디에서? 알파라는 지점에서 동시에 G'X도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H'X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도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도 돼요. 뭐가 돼도 상관없는데 우선 부호 변화는 있어야겠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거든. 이런 문제들 풀 때 극값이 존재한다. 그 지점에서 뭐가? 부호가 바뀐다라는 생각으로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야. 그냥 부호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gx랑 hx에 대해서 뭐라는 말이 나왔어? 극이라는 말이 나왔지. 증감 극최라는 워딩 나올 때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 도입 어떻게 한다? 도함수로 도입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얘를 통해서 g'x하고 h'x라는 식을 써볼 거야.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그 알파 모의고사에서도 3회인가 4회에서 11번 문제로 하나 넣었었거든요. 일부러. 지금 정적도로 정의된 함수에서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 피적분 함수의 문자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나와 있단 말이야.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학생은 우선 내신형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학생은 이거 미분을 잘 못해요. 이것만 꼭 생각해 주세요. 2개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피적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를 미분할 때는 이 식을 미분할 때는 전개한 다음에 미분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얘는 되게 빈출 함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미분했을 때의 상태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얘는요 뭐가 된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s ds가 됩니다. 자, 뭐 여기 부분 나갈 때 설명할 거예요. 자, 얘는 뭐가 되냐? t부터 x까지 fs-4 ds가 됩니다. 미분했을 때. 즉, 이 자식과 이 자식이 뭐라고? 동시에 뭐가 있다? 동시에 부호 변화되는 지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만족하는 여기에 있는 이 t가 양수 t가 몇 개?
양수 t가 몇 개? 딱 한 개라는 거야. 뿐이라고 했지. 어? 자, 그럼 너무 그림을 그려보자.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1차식 적분하면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근데 지금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몇이야? 음수야. 그럼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뭐인? 음수인. 몇 차 함수? 2차 함수. 위로 볼록. 그지? 위로 볼록이야. 근데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무지성으로 써줘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꼴배기 싫은 게 누구야? 사실 이 꼬랑지들이거든요. 인테그랄이라는 표기거든요. 얘를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뭐? 대입을 해서 구간을 뭐로? 0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럼 지금 0부터 0까지 적분하게 되면 뭐니까? 0이니까 x에 뭐 대입하자? 0 대입하자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 G'0는 0이다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x에 뭐 대입하자? t 대입하자? 그러면은 H' 누가 t가 0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아까 f0뿐이다 라고 했던 그 t라는 친구가 여기 조금 더 구체화된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t라는 점 어떤 지점이야? H'X가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바로 접근을 해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f0는 뭐라 그랬어요? f0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직선 잘 봐봐. 0이라는 지점은 이 x절편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f0가 양수야. f0가 양수야. 함수값이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지금 얘보다 0이라는 점이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겠지. 여기에 0이 있어야 여기에 x는 0이 있어야 함수값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돼요. 그치? 아 쉽지 않다. 그치? 자 이렇게 됩니다. 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거 맞춰가지고 이 함수를 적분한 거거든. 그럼 지금 적분한 함수 어떻게 생겼어? 여기에 뭐를 갖는? 대 값을 갖는 2차 함수. 왜?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잖아. 그지? 할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생긴 그림 나와요. 그런데 나 지금 뭐 그렸어? 누구 그렸어? G'X 그렸지? G'X 그렸지? 근데 G'X는 어디에서? 0에서 함수값이 몇이래? 0이래. 그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직선 구해야 되거든요. 얘가 뭔데? fx란 말이야. 이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돼? 이 직선에 대해서 알려면은 요 지점의 x 좌표하고 기울기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x 좌표는 중요하네. 그치? 나 이거 k라고 할게요. 응?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축이 뭐가 되겠다? x는 k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지점 x 좌표 몇이야? 아니 G'0가 0이라고 해서 여기 내려온 거잖아. 얘 0이야. 그지? 그럼 여긴 뭐가 되는 거야? 자,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 지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다? 2k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누구 추가적으로 그려줘야 돼? H'X 추가적으로 그릴 거야. 근데 H'X의 피적분 함수 누구예요? fx-4지. 자, 여기다 fx 그려놨어. fx-4는 얘는 얼만큼? x축방이라고 4만큼 평균 붙은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럼 요 지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k 플러스 4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야 그러면 hx 어떻게 생긴 거야? h'x 어떻게 생겼어?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뿔마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여기에 2차 함수에 뭐가 있어야 돼? 대칭 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얘랑은 똑같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왜? 도함수가 어떠니까? 도함수 생긴 건 똑같으니까. 그럼 어디에 있을 때 알 수가 없어. 어디 있어도 돼? 여기 아까 수업 때 내가 그린 게 또 있네. 어디도 있겠어? 여기도 있겠네요. 그지? 어디까지 내려가서 여기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2차 함수 잡고 지금 H'X는 어디 있을 수 있는 거? 그대로 어디 있을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뭐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돼? 얘를 갖고 잡고서 얘 잡고서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올라가고 있는 거야. 얘가 사회 나가봐. 돈 벌기 존나 힘들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이런 짓 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슬픔이야. 자,
지금 여기서 이 참수를 이동시키는데 H'X의 부호 변화점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든 그 부호 변화점이 누구랑 동시에 벌어져야 돼? G'X랑 동시에 벌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 이렇게 생긴 게 골라질 수도 있고요. 맞니? 이러면 지금 요 지점 EK라는 점에서 G'X도 뭐가 생기고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H'X도 뭐에서 뭘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생기지. 그런데 얘만 있냐고. 누구도 있어. 이렇게 생긴 놈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지? 자, 이거 동시에 부호 변화가 생기는 몇 개의 HX를 잡았어? 두 종류의 H'X를 잡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 T라는 점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이 H'X나 이 H'X의 함수값이 뭐가 되는 지점?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야. 근데 문제에서 이걸 만족한 양수 T가 몇 개다? 한 개다라고 했거든요. 누구뿐? F0뿐이다 라고 했어. 근데 얘 봐봐. 미쳤어. 0이 여기 있어. 그럼 지금 이 HX 봐봐. 이걸 만족한 T값 몇 개 있어? 양수 T 몇 개 있어? 여기 두 개 있어. HX를 얘로 잡았더니 누구? 0하고 이 자식 두 개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저 박스 내용을 만족시키는 양수 T의 개수 몇 개가 나온다? 총 3개 나오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그지? 3개 나와버렸잖아. 어디랑 어디? 얘하고요, 이 양수하고요, 이 양수하고요, 이 양수 3개가 나온다고. 몇인지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3개면 끝난 거야. 망했어. 그냥 망했어. 난 틀렸어. 그럼 이 그림 상황은 잘못된 그림이구나. 내가 갯벌짓 하면서 이렇게까지 그려놨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K 플러스 4라는 점을 K에서 이렇게 4만큼 떨어뜨려 봤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걸 만족한 양수 T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봐봐. 지금 K 플러스 4라는 지점이 이렇게 됐을 때를 생각해봐. 일반적인 상황에서 안 된다면 좀 특수한 상황 여러분들이 상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림 그려봐. G'X가 이렇게 생긴 건 변함없어. 여기가 뭐고요? 0이고요. 여기가 뭐고요? K고요. 여기가 뭐? 2K인 상황은 변함이 없어. 근데 지금 여기 2K보다 이 축을 어디로 보내놨더니 H'X의 축을 얘보다 더 큰 곳에 잡아놨더니 무조건 이 노란 함수가 생기면서 기본적으로 몇 개 이상? 양수 T가 2개 이상 생성이 돼버린단 말이야. 여기 위에 있는 걸 잡지 않더라도. 그럼 지금 이 2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디다 잡을 거냐? fx-4라는 함수가 지금 여기를 지난다면, 벗어나지 않고 여기를 지난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걸 만족한 H'X 어떻게 그려지니? 요거 어차피 부호 변화가 있으면 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 어디까지 올라와? 여기는 진하게 그려져야 돼. 근데 얘도 부호 변화 있어 없어? 없어. 더 올라가봐. 이 함수랑 동시에 부호 변화가 생기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누구 진하게? 0 진하게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림이 할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즉, 이 K랑 누가 같을 때? 이 K랑 K 플러스 4가 같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 이거 만족하는 H'X 이 주황색 이차함수밖에 없지. H'X. 그럼 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 양수 T는 몇 개?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뭐니까? 0이니까. H'0도 0이 맞아요. 이렇게 그려지면 0,0 지나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어? 양수 T를 요구하고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 하나만 성립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그럼 얘는요? 얘는 아예 그 값이 없잖아. H'X가 이렇게 생겼으면 뭐에서 뭐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극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존재하는데 이 지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F0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봐봐. 얘가 2K야. 이 지점을 K에 대해 쓰면 뭐가 되겠어? 또 2K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T좌표는 뭐가 되겠다? 4K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즉 F0는 뭐랑 같다? 4K랑 같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K 값이 나옵니다. 2K랑 뭐가 같다? K 플러스 4가 같다. K 몇이다? 4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표정 졸라 안 좋아요.
자, 얘 몇이다? 16 되겠다라는 거 쓸 수 있겠지. 야, 그러면 지금 나 여기에다가 fx 그려놨단 말이야. 여기다 그렸을 때 k 값은 x절편은 몇이 되고요? k 몇 나왔어? 4 나왔지. f제로 몇 나왔어? 16 나왔지. 얘가 16인 거야. 그리고 이 직선이 fx인 거야. 그럼 fx 한번 써볼까? 뭐가 돼요? 기울기 몇이고? 마이너스 4고 x절편 몇이고? 4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f-4는 뭐가 되겠다? 32가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지금 뭐 이거 뭐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거 15번으로 내기에는 조금 많이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충분하다면 그리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적분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 문제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자, 다시 눈이 반짝반짝해질 타이밍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해 못했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뭐는 기억해야 돼?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해석한다? 도함수의 도변화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도 극값을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들은 극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도함수의 부호변화가 존재한다 라고 해석한 다음에 그래프에 표현하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전부 다. 자, 그럼 19번. 자, 다함수 fx에 대한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x 세제곱 인마랑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x 세제곱 마이너스 4다 이거일 때 f2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인마가 4다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fx는 뭐다?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가 된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분모가 2차식이니까 분자도 2차식 돼야 되고요. 2차 함계수 몇이다? 4가 되겠다라는 거잖아. 4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먼저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겠다? 0으로 가야겠다. f1의 1은 5가 되겠다라는 얘기 바로 할 수 있고요. 맞니? 자, 그 다음에 지금 0분의 요거를 봤을 때 수투 범위에서 그냥 바로 로피탈 이제 쓰세요. 6평쯤부터는. 자, 로피탈 써주시면은 누굴 구할 수 있겠다? f'1을 바로 구할 수 있겠다. 분모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하면 f'(x 3x 제곱이니까 뭐야 1 대입하면은 f'1 마이너스 3이 4다. 얘는 몇이다? 7이 되겠다는 얘기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자,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한 4-5번 얘기한 것 같거든요. 이 수업에서 f'A랑 fA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누구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다? x-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럼 얘는 x-1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의 누구랑 누구? 상수항과 1차항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 써보자. x-1 세제곱 더하기 2차항 나도 몰라 x-1의 제곱 더하기 7 x-1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윗줄을 봤더니 내 차 항이 확정돼 있어요. 2차 항의 개수가 확정돼 있죠. 그럼 이 식을 정리했을 때 2차 항 개수 뭐가 돼야겠다? 4가 돼야겠다라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몇 나와? 마3 나오죠? 여기서 뭐 나와? 네모 나오죠? 마3에다가 네모를 더했더니 몇이 됐다? 4가 됐다라는 거야. 그럼 네모는 몇? 7 돼야겠지. 끝. 이거야. 응? 뒤에는 2차식 안 나오잖아. 2차가 안 나오잖아. 그치? 자, 얘로 끝나고요. 그래서 이거 뭐 물어볼 값은 당연해요. F2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이 대입하겠다라는 건 지금 결국에 이 식의 개수들의 합부해주세요가 되는 거지. 그래서 1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5가 돼서 얘는 몇이다? 20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이상한 계산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제발 그 x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것 좀 하지 마. 지금 여기 대다수 학생들이 그렇게 썼을 거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많이 반복했잖아.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필기하고 있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굉장히 급하게 그 지면을 넘기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자, 이제 21번입니다. 함수 fx가 뭐다? x제곱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만족하는 a, b, 실수 a, b가 있고요. a의 최대값을 k라고 하겠다. 맥시멈 a가 k다. 이거에서 a가 k일 때 k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근데 지금 밑에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나왔어요? 부등식 나왔습니다. x 곱하기 ax 더하기 b 마이너스 fx. 얘가 뭐보다? 16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 자, 근데 이 식 봤을 때 니네 먼저 뭐가 딱 눈에 밟혀? 누구 밟혀? 절대값 밟혀. 절대값 보면 뭐 할 건데? 뭐 할 거야? 절대값 보여. 절대값 x가 보여. 뭐 할 거야? 어? 아니 다들 이러고 있으면 내가 들리겠냐고. 자, 절대값 x가 보여. 뭐 할 거야? 이거 하지 말고. 더 가까이 가야 돼? 범위나 두셔야죠. 절대값을 뭐일 때랑 뭐일 때로? 뭐일 때랑 뭐일 때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런 건 아니다. 너는 잘못됐다. 아니다. 아니야? 자, 절대값이 나왔을 때 당연히 절대값을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셔야 되고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자 생각해봐. 절대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우변은 뭐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자, x가 양수면 32 x가 되고요. x가 음수면 그냥 0이 됩니다. 그죠? 그지? 그리고 나서 좌변 봐봐. 그럼 절대값 풀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양변 뭐로 나누고 싶게 생겼어? x로 나누고 싶게 생겼잖아. 좌변도 x를 가지고 있고 우변도 32x 아니면 0이니까 x로 나누고 싶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미 x의 범위는 어떻게 나눠놨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놨지. 부등식에서 뭔가 어떤 문자로 나눌 때 뭐 주의해야 돼? 그놈의 부호를 주의해야 되잖아. 양수로 나누냐 음수로 나누냐에 따라서 부동방향 바뀌거든요. 그 나눌 때 또 뭐도 주의해야 돼? 0일 때도 주의해야 돼요. 왜?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먼저 x에 뭐를 대입해보자.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0일 때 성립한지 보면 돼. 0 대입하면 좌변은 뭐? 0, 우변 뭐? 0, 끝. x가 0일 때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부등식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x가 0일 때는. 그럼 이제 x가 뭐일 때랑 뭐일 때로 나눠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식을 써주자. 왜 양수, 음수 나눠야 된다고? 절대값 요소도 있고요. 부동호 방향에 대한 요소도 있어요. x로 나눴을 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x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 ax 더하기 b 마이너스 fx가 뭐보다? 3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x가 음수가 되면요 인마가 그냥 0이 돼버립니다. 얘가 0이 되는 상태에서 양변 뭐로 나누자? x로 나누면 부동방향 반대. 자, 그래서 ax 더하기 b 마이너스 fx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누구는 확정돼 있어? 지금 여기 식에서 누가 확정돼 있는 상태야? fx 확정됐잖아. 여기 아예 줬자네. 그지? 그럼 fx만 따로 놓자 하고 그러면은 fx라는 자식은 양의 범위에서 누구보다? ax 더하기 b 마이너스 32라는 친구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양의 범위에서. 음의 범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fx라는 친구가 더 어디? 아래. 누구보다? ax 더하기 b라는 직선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야. 맞니? 맞아? 그냥 이해하는 거야. 자, 그럼 그림 그려볼까요? fx라는 친구가 범위에 따라서 이 자식보다 위에 있고 이 자식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림 그려봐.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지금 양의 범위에는 이 친구보다 어디에다가 양의 범위에서 이 친구보다 어디에다가 그려야 돼? 직선을 밑에 그려야 돼. 그지? 밑에 있대잖아. 그지? 양의 범위에서는 fx보다 밑에 요딴 직선이 있대. 음의 범위에서는 얘보다 어디? 위에 ax 더하기 b라는 지금 양의 범위에 그려야 되는 그 직선과 뭐하게? 평행인 직선이 그려지는 거야. 그럼 대충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이 사이 거리는 몇이 되겠다? 32가 되겠다라는 거야. 지금 이 직선을 얼만큼, 이 직선을 32만큼 내렸단 말이야. 누구를? y절편을. 그래서 기울기는 똑같은데 얘가 32만큼 차이가 나요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직선 중에서 뭐를 구하래? A가 뭔데? 직선의 뭐야? 기울기지. 우리가 그려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지. 그 직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 뭔 소리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길이만 유지를 하면서 몇으로? 32라는 길이를 유지하면서 얘보다 위에, 얘보다 아래 그릴 거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봐.
뭐 여기에다가 뭐 지금 이 지점과 이 지점 32 차이 나게 그렸어? 그러면 이 점을 지나게 해서 뭘 그려주면 돼? 접하게 그려주면 되지. 근데 얘랑 기울기 똑같아야 되니까 얘랑 기울기 똑같은 또 뭐가 그려지게? 접선이 그려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ax 더하기 b 중에 가장 가파른 직선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맞아? 결국 이 문제는요. 무슨 방정식? 접선 방정식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 기울기 어떻다고? 같아야 돼. 3차함수가 3차함수가 무조건 대칭성을 갖잖아요. 그지? 무조건 대칭성을 갖잖아. 얘랑 여기가 지금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점에서의 접선과 이 점에서의 접선도 역시 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즉 이 접선과 이 접선은 y절편이 존재할 건데 그 y절편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구조가 되겠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지금 대칭이면 이 자식의 사이즈랑 이 자식의 사이즈는 같을 거 아니야. 몇 차이 난데? 32만큼 차이가 난대. 그럼 b는 몇이 돼야 돼? 16씩 나눠 먹으면 되잖아. 위아래 16, 16 나눠 먹으면 되니까 지금 이 점이 16이고 얘가 마이너스 16이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나왔을 때 선생님 뭐 이용하라 그랬어? 차이함수 이용하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접하는 두 지점이 있어. 접하는 두 지점이 있어. 두 접선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 접선과 이 접선을 이렇게 각각 그려줄게. 근데 두 접선의 y좌표 차이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32가 돼야 되는 거지. 이 3차함수 최고차함계수 몇인데? 1인데 극대극수 차이가 몇이 된 거야? 32가 된 거야. 그럼 요 지점과 요 지점의 x좌표 차이 몇이 되는 거야? 우리 아까 얘기했지. 4, 32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길이 몇이 되겠다? 4가 되겠다. 그럼 여기 x좌표 몇? 2가 될 거고요. 여기 x좌표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는 얘기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여기서 a값, a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 fx의 2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뭐라고? k는요 f'2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할 수 있고요. 미분하면 몇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몇이다? 6이 되겠다. 그래서 k는 6, b는 아까 구했지 16이라고 6 더하기 16해서 답은 22가 되겠다라는 거 바로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없어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해석만 제대로 했으면은 뭐 21번이라고 하기에 너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를 막 계산하려고 아둥바둥 그랬다면은 쉽지 않은 문제가 맞는데 그래프를 놓고 나서 해석하려고 하셨다면은 계산 과정도 없고 그냥 어떤 상황에 최대값이 나오게 될까? 기울기의 최대값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수초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